국내 정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야 대해서요. 오늘 오전에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이요. 정치 생명을 걸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관철하겠다. 즉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한 지역구가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 때 그 지역구의 구민의 누구든지, 즉 야당의 당원이든지 여당의 당원이든지 관계없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경선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자, 오픈 프라이머리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자,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는 우리 정치개혁의 결정판이어서 양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흔들려고 하는 세력은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비박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확정해야 된다는 거고, 친박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역선택이나 저조한 참여율 등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박계는 비박계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는 명분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결국 내년 총선에서 현재대로, 즉 현재 의원이나 또 당협위원장을 하는 사람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그대로 거의 당선되면서 현재의 친박과 비박의 구도, 지금 비박이 훨씬 많아졌죠. 진위 비박이. 그대로 굳혀버리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겉으로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라는 고상한 목표지만은 그 밑에 이면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의도는 결국은 이 현재의 의원 구도를 그대로 끌고 가자. 즉, 이 선거를 하게 되면 어느 당이든 과거에는 한 40% 물갈이했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새누리당은 한 40%를 평점을 매겨서 거기에 미달된 의원들을 물갈이한다고 바꿨습니다. 물갈이했다고 들어온 사람이 낫는 것도 아니지만요. 그리고 야당이 지금 하위 20%, 즉 평점을 매겨서 몇 가지 지수를 가지고 평점을 매겨서 하위 20%는 물갈이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니까 호남의 의원들이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문제들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거의 굳혀가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미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도 90% 이상이 현역들이 거의 다 돼버린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미국보다 더 정치가 기득권의 영향이 잘 작동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거의 99.9% 다 되지 않겠냐, 이런 의심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김무성 대표는 15% 정도는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뺄 수 있다는 부분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국민공천제라는 이름으로 새누리당 혁신이 김문수 혁신위원장이 있을 때 당론으로 확정을 한 거다. 자, 그리고 국민의 70%가 공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데 지지를 하고 있다. 70%가 지지하는 걸 왜 포기하겠느냐.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나도 총선에 관여를 안 할 거니까 친박도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지 말고 청와대도 이 내년 공천에 관여하지 말면서 그냥 지역별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결정되는 대로 가자라는 겁니다. 저는 오픈 이 프라이머리가 그야말로 액면 그대로 모든 부패는 공천에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공천과 관련된 정치 부패를 없애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고, 오픈 프라이머리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거라면 그것이 정말 국민에게 돌려주는지, 제가 가장 문제가 있는 지역의 의원 선거구에 나서서 한번 싸워볼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 프라이머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가 여실히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오픈 프라이머리 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야당은 안 하는데 여당만 오픈 프라이머리 참가하면 야당 당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정현 의원이 저렇게 길을 쓰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순천 곡성에 새정년 당원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때 대거 와가지고 이정현 의원이 아니라 이정현 의원과 경선하는 새누리당 후보를 밀어버리면 이정현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할 수 있을 수도 있죠. 이론상을요. 근데 결국은 야당이 참여 안 하면 현재의 그 당원들,
대상으로 선출을 하겠다. 그리고 좀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나중에 또 한 20, 30%는 여론조사로 하자 딱 붙을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로 결론이 날 겁니다. 결론은.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과연 국민에게 공천을 돌려주는지 안 돌려주는지 그건 정말 지켜보고요. 한번 진짜 그런지 저도 한번 나가서 해보면 저 돈 안 들고 열심히 그냥 인사나 좀 며칠 하다가 저는 황장수라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가했을 때 제가 몇 표 나오겠다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 한명숙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저는 뭐 한명숙 의원이 돈을 받았니 안 받았니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분이 2010년 7월에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지금 1심, 2심을 거쳐서 오늘 대법원 판결을 하기까지 얼마가 걸렸나 하면 5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새정치연합이 2010년 7월에 불구속 기소가 된 분이지만은 2012년 4월 총선에 공천을 했고 이분 당선됐습니다. 당선된 게 아니라 그 선거할 때 이분이 2012년 총선 공천을 이분이 했습니다. 한명숙 대표가 체제에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공천을 포함해서 공천권을 행사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되어서 지금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한 의원이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남은 임기가 얼마입니까? 거의 다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5년을 국회의원 생활을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대법원이 또 파기 환송을 고급으로 하면 이분은 마만 잔여 국회의원 임기 다 채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보통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5년이나 끄는 대한민국의 사법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분이 유죄든 무죄든요, 빨리 결정을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분 잘하면 20대 국회의원 총선에 또 출마를 하는 수도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 재판부가 국민의 신뢰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국민이 만약에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시니컬하게 참 대한민국에는 유백 무죄, 무백 유죄다, 뭐 유전 무죄 이렇다고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재판부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지금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에서 비상회의까지도 열었다는데요. 아마 대법원 그 선고를 앞둔 한명숙 의원에 대한 어떤 보호와 전 비대위원장을 했던 그 문희상 그 비대위원장 등에 대한 어떤 보호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름만 쭉 열거하더라도 문희상, 김한길, 신계륜, 이종걸, 강기정, 김재윤, 박기춘, 박지원, 신하경, 한명숙, 문병호, 권은희, 김현,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위정 등으로 인해서 어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김용판 청장 재판에서 위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을 뭐 당의 의원으로서 동료를 급증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뭐 회의를 갖다가 했다라는 것이 밖으로 알려지고 하면 좀 창피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은 아예 수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하시려면 국민이 모르게 하는 게 당의 지지율이나 장래를 위해서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새정치연합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왜 우리 당에 이렇게 많은 10명도 훨씬 넘는 의원들이 문제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혁신 안에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처신한다라는 걸 혁신안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매번 그냥 뭐 지도부 어떻게 하고 공천 어떻게 하고 이야기만 하지 말고요. 이런 이야기를 혁신안에도 좀 담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직 검사이고 변호사였던 금태섭 씨, 한때 안철수 의원의 핵심이었죠. 오른팔이었는데 책을 내서 박경철 의사 출신으로 주식해서 돈 많이 번 분이죠. 비선 라인에서 주요 결정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오늘도 어제 안철수 의원이 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박경철이 비선이 아니다. 새정치를 하는 분에게 비선이냐 아니냐라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한때 같은 배를 타가지고 죽음과 한마디로 신하로서 요즘에 그런 말 쓰면 안 되겠죠. 좌우간 정치에 계보에 정권을 잡고자 같이 다가가던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비선이 있으니 없으니 모든 결정을 박경철이 했니 안 했니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시골 본인이 스스로 시골 의사 하면서 주식에서 떼돈 벌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주식에서 떼돈을 벌 수 있는 건가? 그분 병원에 손님이 없었던 건가? 시골 병원이라서 그런 건가 모르지만 주식에서 돈 많이 벌려면 진짜 의료 행위가 제대로 될 수 있는가도 좀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는 정치권의 영역까지 들어와서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본인은요, 대선 안철수 의원의 대선 행보 직후에 여행을 떠나가지고 해외 여행을 가면서 자기는 안 의원과 거리가 멀다 이야기했는데, 그럼 박경철 씨가 나는 안철수 의원의 배우다 라인이다 비선다 하는 걸 부인하는 내용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또 측근이었던 사람이 박경철이 비선에서 모든 걸 결정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새정치에 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정치는 비선이 아니라 밝은 데서 공개적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새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